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퓨처 5라는 타이틀로 이제 이야기를 내놨고, 이게 다음 10년을 결정할 주식이 될 수 있다. 이 주식을 사면 다음 10년이 좀 편하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빅5가 FFMG 이 주식이죠. 이 주식을 현재의 커런트 5라고 통칭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집중된 적은 없었다. 시가총액이 S&P 500의 23%를 차지하고 러셀 1000 성장주의 39%를 차지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플은 그 러셀 2000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익률 면에서 YTD 기준으로 5개 종목이 빅테크 5가 40%의 수익률을 거뒀다면 S&P 500은 5%밖에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성장, 핫한 성장의 팩터에서 왜 그랬냐면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연간 22%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핫한 성장,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현재는. 근데 S&P 500 지수는 4%밖에 안 되고, EV 세일즈를 봐도 성장 팩터에 있는 쪽은 6배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S&P 500은 3배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만큼 고밸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커런트 5를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라는 게 이 주된 이야기인데, 지속적인 모멘텀이 계속 들어가다가 모멘텀이 좀 빠진 상태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회의론이 시장을 많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시장도 분위기라는 걸, 센티먼트를 좀 타잖아요. 일부 종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뮤추얼 펀드들이 보통 개별 종목을 가중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5% 이상을 담기 힘든데 일부 뮤추얼 펀드는 넘어서 담기도 하죠. 그죠? 대부분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거 만들어서 도 막 사고 이런 상태고, 빅5의 과거 이제 어떤 모습, 경로를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82년에 들어왔는데 출발이 130등이었는데요. 2005년에 93등, 등하죠. 그죠? 2008년에 시가총액 11등, 2등, 1등, 1등, 1등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경로를 겪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특이하죠. 그죠? 94년에 이제 14등으로 출발해서 장기간 탑5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137등으로 시작해서 지금 3등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구글이 이제 16등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페이스북은 좀 상장이 늦었기 때문에, 뒤였기 때문에 2013년이라서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인덱스에서 시가총액을 자리를 지키는 거, 인덱스 리더십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는 존속 편향에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퇴출당하는 고 다른 걸로 대체되는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시장의 집중화, 이런 현상들 때문인데, 과거에 보시면 2000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5개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GE, 엑슨모빌, 그 다음에 인텔이 있고요. 이게 이제 18%였죠. 5년이 지났을 때 비중이 S&P 500에 이제 12%, 그 다음 5년이 지났을 때 8%,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 5개 종목은. 최근에 이 5개 종목은, 이 커런트 5는 2000년도에 3%였다가 지금 23%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상당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일하게 양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특히 엑슨모빌은 다우지수에서도 뭐 편출당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여기 턴오버 자리를 비우게 되는 평균이 이제 한 5% 정도는 지금 40년간 정도 되죠. 그죠? 어쨌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과거 기록에서 이제 20년 뒤를 유추해 보는 건데요. 과거의 종목들, 여기 지금 봤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엑슨모빌, 이 5개 종목이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평균 16% 성장할 걸로 컨센이 있었는데, 컨센이 보여졌는데 실제는 8%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절반이죠. 그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잘 가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거의 반밖에 안 나왔고요. EPS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1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보시다시피 PR이죠. 이걸 하면은 44배였고요. EV를 세일즈로 나오는 이 값은 10배 이 상태였고요. 그래서 실제 지위를 유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지금의 빅5 종목이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의 어떤 연평균 매출 컨센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EPS는 14%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PR은 33배, EV 세일즈는 5배. 여기가 이제 어떤 숫자가
흑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과연 유지를 해줄지, 얘들처럼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지, 과거의 경험상 여기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44배였고 여긴 버블이 아니라는 이유들이 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 요 부분 그 정도는 아니라서 지켜보고요. 현재 커런트 5 종목의 기준을 보면 현재 이렇게 빅5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좋았는지 가장 큰 부분은 레피드 레비뉴 그로스예요. 급속한 그 매출 성장이죠. 이게 발생했고요. 여기 나오는 빅5 종목은 지속적이고 높은 레비뉴 그로스가 이어졌는데 특히 환경이 저성장 국면에서 이러한 걸 이뤄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대적인 부분이죠. 다 같은 환경이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상대적 메리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러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페이스북이 가장 높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장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오래된 걸수록 솔직히 매출 성장률이 높기는 어려우니까. S&P 500은 1970년부터 해서 2009년, 그 40년이죠. 40년간 7%의 그 매출 성장률을 이뤘어요, 인덱스가. 근데 지난 201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그 10년간은 4%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저성장 국면이라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게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이만한 이것만큼의 어떤 높은 매출 성장률을 잃었던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면 좋고 이거를 전체 이제 5종목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큐얼 그로스 스탁 연도별로도 이렇게 YY 기준 매출 성장을 보면 계속 차이가 났음을 여실히 알 수 있죠. 그죠? 높은 성장을 지수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받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에서 룰 오브 10이라는 10가지 규칙 도입해서 했는데 이게 2016년에 나왔던 거고요. 좀 전에 말했던 시큐럴 그로스 스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도입한 겁니다. 기준은 트랙 레코드가 강력한 실현된 매출 성장률이죠. 강력한. 이거는 과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건 미래 이야기죠. 그죠? 지속적이면서 우수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면 10% 지난 2년간 각 적어도 10% 이상 매출 성장을 달성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2년간 적어도 1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컨센서스를 썼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뽑은 종목이 S&P 500 내에 21개 종목이 이 기준에 충족된다고 밝혔고요. 기존 커런트 5, 빅5 중에 애플은 여기에 빠집니다. 이 기준에 따지면 당연히 매출 성장이 그 정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요. 4개만 기존을 충족합니다. 21개 종목에 대한 리스트 잘 봐두시면 좋겠죠.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해서 22년 예상까지 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매출 성장을 18%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R이 43배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EV 세일즈도 9배 성장성이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커런트 5 종목 5개 종목은 평균 현재 보시면 22%입니다. 앞전 그 21개 종목보다 좀 더 높아요. 그리고 S&P 500은 4% 차이가 5.5배 정도 나죠. 그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PR은 28배, EV 세일즈는 6배고요. 여기는 20배, 3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애플 보시면은 여기가 10%가 안 돼서 빠지는 거죠. 그죠? 종목들의 수익률을 좀 보면 YTD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익률이 빅5 종목은 커런트 5는 39%, 룰 오브 10 종목 있죠. 이 종목의 동일 가중으로 39, 24, 마이너스 4입니다. S&P 500도 이제 동일 가중으로 했을 때고요.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좀 차이 나죠. 워낙 빅5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21개 중에 좀 전에 섹터별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은 기술이 이제 가미된 거죠. 기술이 스며든 헬스케어 이 종목들 여기에 나오는 5개 종목을 미리 뽑고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업 이 3가지 오토데스크, 어도비 이렇게 또 뽑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자동화 쪽에 CRM, 나우, PAYC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 이제 이커머스 전자결제 쪽에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렇게 뽑고 생명과학에 진전이 있는 바이오 쪽에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거 중에 골드만삭스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5개 종목을 여기서 뽑은 거죠. 그 5개 종목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버텍스, 오토데스크, 페이팔, 인투이티브 서지컬, 서비스나우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뒤에 이제 순위 나오겠지만 여기는 지금 전체 S&P 500 중에 뭐 19등, 68등, 75등, 85등, 128등입니다. 마켓캡 랭킹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페이팔 정도 빼면.
높지 않고요. 탑 10 안에 드는 게 없죠, 그죠? 순위를 보시면 5개 종목은 좀 전에 말했던 여기에 속하고 비중 자체도 이렇게 아직 1%도 안 되고 0.8부터 해서 이제 0. 이렇게 비중이 낮고요. 순위 여기 5개 든 거 빼고는 높은 게 과거 종목이 뭐 벅셔, 뭐 J&J, 프록터 gemble, 비자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가 11번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요 종목들이 그만큼 아직까지 순위에 높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퓨처 5 미래의 5종목은 세일즈 그로스가 S&P 500 중간값 대비해서 퓨처 5 중간값은 20% 4%니까 5배죠, 그죠? 지수 대비 5배의 높은 성장성을 좀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 EV 세일즈도 그것만큼 높습니다. 여긴 5배인데 이제 한 4배 정도 차이 나죠. 장기적으로 롱텀 EPS 그로스가 35%. 빅5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의 장기 EPS 성장이 빅5는 이제 좀 떨어져서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올 거로 예상하지만 여기 35%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PEG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죠. 요건 뒤에 또 볼 텐데 보시면 그림에서 다음 그림에서 볼게요. 높은 성장률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고요. 퓨처5가 42배 2021년 예상 42배 정도거든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높은 성장성 때문에. S&P 500은 이제 20배, 빅5 종목은 28배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PEG도 상대적으로 PEG가 좀 떨어지니까 그만큼 EPS 성장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뮤추얼 펀드 내에서도 그로스 쪽 이쪽은 그나마 오버웨이트 쪽을 받고 있어요. 이쪽이 아직까지 퓨처5에서는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 다른 쪽은 아닌 거고 퓨처5하고 빅5하고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그닥 안 나죠. 21개 있을 때는 좀 차이가 났었죠. 그죠? 10몇 퍼센트 났었는데 1% 정도밖에 수익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빅5의 경쟁자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고 두 개의 상관관계가 지금까지 상관관계가 0.91로 상당히 높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고 그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